안녕하십니까. 천병원입니다. 오늘 또 우리 파더 천병원 저의 TV 채널을 맞추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은 지낼만 하지 않나 생각되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으로 피서를 가는데 모두들 안전하게 잘들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저런 독충이나 해충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또 물놀이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심들 해야 되겠죠. 모쪼록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보따리에 쌓아서 여름을 뒤로 하고 가을로 건너갔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건강하게요. 제가 이 파더 천병은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3월 16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주에 한 토막씩 콘텐츠를 올리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만만치 않은 면도 있고, 또 시각 장애이라는 그런 특성상 어려움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막내딸의 열성으로 이렇게 오늘까지 지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땐 부족한 대로 음식을 만드는, 반찬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로, 또 어느 때는 여러분과 그냥 잔잔하게 대화를 나눠가는 그런 콘텐츠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느 분과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라든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대화, 토론을 하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등등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TV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글쎄요, 모두들 살기 참 어렵고 힘들고 각박하고 하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따금씩 종종 그렇게 가슴 훈훈한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아직은 살만한 사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느 집 감나무 꼭대기에 감 몇 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빨개스름한 감 열매 몇 개가 감나무 꼭대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왜 주인은 저 감은 따지 않고 남겨놓았을까? 손이 미치지 못해서도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열매가 있는 주변의 가지들에 매달려있던 감들은 모두 손이 닿아서 딴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저 몇 개의 감은 왜 따지 않았을까 궁금했었는데, 그 주인의 얘기가 그 열매가 까치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까치밥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제 가을이 짙어지고 겨울이 오게 되면 이제 먹을 것들이 궁해진 까치, 이런 조류들이 그것을 쪼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한 사회였었지만, 그럼에도 사람 대 사람을 넘어서 사람이 짐승을 날아다니는 조류를 위해서 비록 몇 개 안 되는 열매지만 까치밥이란 이름으로 나무 꼭대기에 열매 몇 개를 남겨두었다는 그 배려죠. 조류들을 위한 먹을거리가 떨어졌을 때에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에서 사람이 짐승에게 배려한 그런 따뜻한 마음인데요. 참 신선하게 그때 충격을 받았고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에게 따뜻한 온정을 보이듯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렇게 사람과 사람들의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사회로 그렇게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어렸을 때 했었습니다. 사회는 더불어 사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죠.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또 생활이 살만한 사람,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 건강한 사람, 뭐 등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회인데요. 저는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생활이 반듯하고 타인이 보았을 때도 바람직해 보이고 만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반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물질적으로 풍부하든 풍부하지 않든 그런 모습이 잘 사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 뭐 그렇게 표현을 간혹 하곤 하는데요. 그거는 재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 넉넉한 사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잘 산다는 그러한 생각, 그런 사고, 저는 그렇게 달리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이웃의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내 손이 절로 나가게 되고, 혹여 손이 나갈 수 없더라도 짠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픈 가슴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런 마음을 전하게 되곤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나 또는 범법자를 검거하는 등에 있어서 그런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힘을 보태서 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는 모습들, 이런 언론을 통해서 간간히 보게 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귀한 모습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누구인들 자기 몸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건강 가장 중요하고요. 내 가족, 내 가정이 더 중요하고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 가다가도 어려움을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됐을 때는 기꺼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그곳으로 달려들어 각자 자기 나름대로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
참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함께 사는 사회, 함께 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들 이웃의 어려움은 그냥 간과하지 않고 기꺼이 함께 따뜻한 온정을 보내고 하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사회는 이웃을 배려하고 또 이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느 지점을 지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에서 스쿨존입니다 하고 멘트를 알려주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요. 곧 그 주변에 학교가 있으니까 이곳에서는 서행하십시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죠. 누군가를 배려해서 즉 그 주변을 건너다니고 보행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스쿨존이라는 알림을 전달해주는 그런 배려. 그리고 인도의 보더블록 보면은 끝나는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이어질 때 경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목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스듬하게 깎여진 경사도가 있고요. 이거는 곧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또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 끝을 이렇게 깎아 놓은 거죠. 경사도를 주어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누군가를 위한 배려이고 또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아파트 입구에 냉장고 그 안에 시원하게 냉장되어 있는 물. 이건 역시 그 아파트에 물건을 배달하러 온 또는 우편물을 배달하러 온 그런 택배 배달원이나 우편 배달부에게 땀을 식힐 수 있도록 물을 꺼내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냉장고를 가져다 놓은 그 아파트 단지에 따뜻한 주민들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겨울 출입문 손잡이에 이렇게 보면은 우유 주머니가 걸려 있는데요. 또는 신문을 투입하는 그 투입구가 있고요. 그곳에 그 주인이 놔둔 듯한 털장갑 그것을 목격하고 거기에 작은 쪽지에 씌여 있는 감사의 글. 그러한 소식을 또 그 한겨울 추운 날씨에 뉴스로 접했을 때 가슴이 훈훈해지고요. 아직은 우리 사회 살만한 사회구나. 그리고 모두들 더불어 사는 사회구나. 누군가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할 마음의 준비, 관심을 갖고들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훈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털장갑을 냉장고에 시원한 물을 놔두지 않는다 해서 누가 뭘 하겠습니까?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나무 꼭대기에 감 몇 개를 놔두지 않았다고 해서 까치들이 왜 내 밥을 놔두지 않았냐고 집주인에게 와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집주인 신발에다가 까치가 배설물을 배설하고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느 누군가를 나 아닌 그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관심 지금도 살아있고 또 지금도 어디선가 베풀어지고 있다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뿌듯하고 또 배부른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인도를 걷다가 보면은 인도 보더블록 중심을 따라서 쭉 길게 이어진
노란 그런 유도블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군가를 위한 배려입니다. 즉 시각장애인,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짚고 혼자 보행할 때 이 라인, 노란 라인을 따라서 쭉 진행하다가 또 끊어지면서 오돌토돌한 그 볼록 튀어나온 점화들이 여러 개가 발에 밟히게 되면 멈춰 서서 주변에 걷는목 아니면 정류장이다, 이런 표식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거닐고 있는 인도 보도블록 위에 노란 유도블록 선은 시각장애인,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런 그야말로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길잡이라 할 수 있죠. 혼자서 보행할 때의 그 긴장감이란 것은 상상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력 있는 정한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이지 엄청난 현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흰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거리를 나섰을 때 그 거리에 흰 지팡이 끝에 긴 노란 보도블록이 터치되게 되고 그 터치된 보도블록을 중심으로 잡아서 그 위를 걸어서 앞으로 한 발 두 발 전진해 나갈 때 그 안정감, 그 편안함, 그 감사함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인도의 노란 유도블록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배려의 표시, 관심의 표시이죠. 그런데 그 위를 노점상들의 그런 물건들이 이렇게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좁은 인도 위에 그 유도블록 그 위에 물건을 놓고 팔고 있는 노점상들 간혹 접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놓은 다라이나 어떤 상자나 여기에 의식하지 않고 그냥 노란 선만 믿고 흰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노란 선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밟아 나가는데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그런 물건들에 의해서 중심을 잃게 되고 앞으로 꼬꾸라지게 되죠. 참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인도 위의 노란 보도블록은 그 유도블록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공간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허락된 길이고 눈이고 공간입니다. 거기에 어떤 물건도 또 어느 누군가 거기에 주저앉아서도 안 되죠. 그건 그 선을 믿고 흰지판을 짚으며 한 발 두 발 앞으로 전진해 오는 시각장애인에 의해서는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칫 큰 상처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죠. 노점상의 물건뿐만 아니라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어느 때는 상점에서 내놓은 화분이 있을 때도 있고요. 참 어려운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어떻든 이처럼 앞을 전혀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한 그 관심의 표시 위에 결코 어느 누군가가 장애물을 놓아서도 안 되고 장애물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그분들도 함께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건널목의 신호등의 불빛을 따라서 소리가 나는 경우를 여러분 접했을 것입니다. 뻐꾸기 소리나 삐리릭 소리나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곳도 있고요. 또 남성, 여성 음성으로 멘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혜택을 입고 있는 그런 계층은 우리 시각장애입니다. 불빛이 반짝거려도 알 수 없는 우리 시각장애인, 노란불이 켜졌는지 빨간불이 켜졌는지 파란불이 켜졌는지 지금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혼자서 보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또 위험이 따르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그 신호등에서 이제 건너가도 됩니다 하고 뻐꾸기 소리가 난다든가 어떤 안내 멘트가 나왔을 때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또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배려에 대한 관심에 대한 고마움이 넘치죠. 그러나 이 신호등의 그 소리, 뻐꾸기 소리나 그 삐리릭 삐리릭 하는 소리 또는 남성, 여성 음성으로 나오는 안내 멘트, 이러한 소리가 시끄럽다며 바로 근처에 있는 상점들 주인이 이 전선을 끊어버리거나 또는 망가뜨려 버려 가지고 그 소리가 나란히 믿고 있는 시각장애인에 있어서는 또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어느 누군가 절대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장치, 근데 거기에 발생되는 그 음악 소리 내지는 어떤 안내 멘트 그 소리들이 시끄럽다고 그 기능을 손상시켜 버렸을 때는 그 어느 계층 한 계층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늘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시각장애인이 그곳을 통행하지 않더라도, 비록 하루에 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그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기능은 엄청난, 꼭 필요한 엄청난 도움의 기능이죠. 절대적인 기능이고요. 그래서 결코 그러한 기능에 있어서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국가 또는 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 혹은 우리 동네 이웃들이 나보다 조금은 불편한 이웃, 부족한 이웃,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배려하고자 관심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사회, 바로 그러한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즉 가슴 따뜻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라는 그런 표지판 아래 모여든 사회, 바로 그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이 사고 또 냉장고나 이렇게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음료들 중에 캔으로 된 게 많이 있는데요. 그 캔에 보면 뚜껑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지 않았으면은 아마 못 느꼈을 것인데요. 그 캔 뚜껑에 그 딱지를 따기 전에 그 옆에 살살 이렇게 만져보거나 시력이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보면 보일 텐데요. 돌출된 점알이 만져질 겁니다. 보일 건데요. 제가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만져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척하면 알아들으시겠죠. 그렇게 돌출된 점알이 보일 텐데요. 그 점알은 곧 그 캔의 성격을 표현해 준 점자입니다. 근데 물론 모든 캔들이 그렇게 점알이 찍혀 있느냐, 즉 점자가 찍혀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나마 그 캔 뚜껑에 이렇게 뭔가 점자로 찍혀 있는 캔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캔들을 접하다 보면은 어쩌면 기왕에 새겨 놓을 점자 왜 이렇게 새겼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접한 우리의 체감에 좀 더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어차피 하는 수고 조금 더 우리 체감에 가깝도록
그렇게 배려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캔 뚜껑에 보면 이렇게 음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캔 커피나 캔 콜라나 캔 사이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그냥 음료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요. 이거는 술은 아니고 음료이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면 음료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이다인지 콜라인지 커피인지 뭐 이렇게 교양에 써놓을 점자, 음료라고 써놓을 낱말 뭐 두세 개, 이거를 그냥 더 정확하게 사이다 아니면 콜라, 커피 이렇게 써주면 음료라는 걸 집어가지고 누군가 이게 음료라고는 써져 있는데 무슨 음료입니까? 사이다인가요? 콜라인가요? 커피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볼 한 단계를 넘어가는, 건너뛰는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표식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음료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 이 캔을 만들어내는 회사, 이런 데에서 이 틀, 그러니까 금형 작업을 하기 위한 그 틀에 이 점을 캔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주문을 했을 텐데요. 그렇다면 기왕의 음료라고 쓸 것, 사이다, 콜라, 커피, 뭐 식혜 이렇게 써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식혜는 식혜라고 써져 있는 캔은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식혜구나. 이게 어느 회사 식혜인지 뭐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뭐 달나라 식혜인지 뭐 햇살 식혜인지 뭐 이런 거는 상관없고, 다만 식혜라는 것만, 사이다라는 것만, 콜라라는 것만, 커피라는 것만 알아도 그만큼 한 단계 수고로움이 덜어지죠. 물론 세세하게 가자고 들면 그 끝이야. 더 세부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더 있죠. 그러나 그렇게만이라도 해준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큰 도움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맥주 이렇게 써져 있다는 캔을 보면요, 맥주라고만 딱 써져 있는데 캔 위에 이것도 맥주니까 모든 강촌들이 다 맥주겠다 하겠지만 이 역시 맥주들 캔들은 우리가 만져서 뭔가 다르게 이렇게 크고 굵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조금 더 생각의 페이지를 한 장만 더 넘기면 맥주라고 새길 걸 기억하면 블루, 이래서 블루 맥주라는 맥주가 있다면 블루라고 써놓으면 이거는 블루 맥주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 그린 맥주 회사가 있어서 그린 맥주인가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굳이 물어보지 않고 맥주캔들만 들어가지고 들고는 이게 어디 맥주인가요? 물어볼 필요 없이 만져서 그린 맥주구나, 블루 맥주네, 이렇게 그냥 바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맥주 캔들 같으면은 그렇게 배려해 준다면 훨씬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른 접할 때 맥주 회사 이름들은 다 있잖아요. 모두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 이름들이 무엇이라는 이름만 써주면 이건 무슨 맥주 다 아는 맥주들의 이름들은 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마시는 분들은 마셔서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음료, 맥주, 그냥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것보다는 음료도 기왕에 음료라는 자를 빼고 사이다, 콜라, 커피 그냥 이렇게 써주면 좋지 않겠나. 맥주도 그냥 맥주라는 단어를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맥주라는 점자 대신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무슨 맥주 할 때 무슨 그 무슨을 써주면 맥주까지 안 써도 뭐든 익히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표시에 있어서 조금만 더 생각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은 우리 불편을 느끼는 계층에게는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혜택을 입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죠. 우유 같은 경우는 우유팩 얼마나 넓습니까? 면적이. 그곳에 그야말로 어디 우유, 무슨 우유를 써도 그 팩에 얼마든지 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유에도 그런 점자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배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즉 시각장애인, 앞을 볼 수 없는 계층을 위한 그런 관심이고 또 배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혹자는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뭐냐면요, 그렇다면 그 상표 캔 같은 경우는 그 뚜껑에 무슨 상표가 붙을 리는 없지만 옆면을 돌아가면서 상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아까 우유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상자 이런 것들에는 또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된 또는 글씨로 표시된 그 상표, 또 그 내용물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점자를 찍게 되면 그러한 글씨, 그림을 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마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아마 이 명함이 보이실 텐데요. 제 명함입니다. 이 명함에 제가 이 점자를 새긴 것이거든요. 아마 보는 글씨 위에 점자가 새겨져 있어도 보이는 데는 아마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것처럼 어떤 물건에 점자를 새긴다 해서 그 물건의 상표가 보는데 어렵거나 망가지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저런 약품 상자나 병들 역시도 절대로 그 점자 표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용고 이렇게 써도 또 그런 약 상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작아도 면이 여러 면이기 때문에 앞면, 뒷면, 또 좌우, 옆면 이렇게 면이 여러 군데씩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자를 새겨도 될 만큼의 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몇몇 이 연고 상자, 그 연고 그 상자에 보니까 희미하게 이 점자가 새겨져 있는 게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사리 신경 써가면서 이렇게 만지니까
무슨 내용의 이름인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옅게 그렇게 이 점자가 돌출되어 있어서 탐독하기는 좀 어렵고 힘이 들었지만 그나마도 그런 배려를 하는 그런 약품 회사가 있다는 점에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또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그러한 작든 크든 간에 배려의 마음, 관심을 보여준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사회는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사회로서 훈훈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감지해야 될 모든 부분들을 귀로 혹은 우리 손으로 또 발로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이 불편할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봐집니다. 지금껏 제가 이런저런 말로 이렇게 읊어댄 내용들을 듣고 있자면은 어딘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더불어 사는 사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는 그런 팻말 아래에 우리 함께 모여 있는 우리 한 시대 또는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고 누군가가 불편을 느껴가면서 생활하는 그런 계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약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비록 그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덜어줄 수 있음을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배려의 마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의 편익을 위한 그런 제도나 그런 표시, 그런 설치물 등은 전혀 빛조차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그 마음 높이에서 생각하는 배려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빛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장애인과 희미하게나마 또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장애인의 그 생각의 키높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전혀 시력이 없는 시각장애인 부부, 그리고 아내나 남편 중 어느 한쪽은 시력이 있는 정안인 그런 부부, 이 두 가정을 생각해 볼 때요, 그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의 그 강도는 또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빛조차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부부의 경우 모든 것을 손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손끝의 감촉과 냄새, 소리, 맛 이런 것 등으로 눈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만큼 시각장애인에 있어서는 시력을 잃은 대신에 다른 감각 기능이 고도로 발달되어서 눈을 대신해서 눈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의 그런 어떤 눈앞에 내 주변의 어떤 상황을 감지하기 위한 그런 촉각이 아주 예민하게 잘 발달되어 있죠. 전혀 비춰쳐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키울 때 더군다나 그 아이가 기어다니거나 겨우 걸음마를 뗄 정도의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아이가 방 안에서 이리저리 오가며 그러니까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노는 소리를 어느 정도 듣고 있자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아이의 움직임이 순간 뚝 끊어지고 아이의 소리, 그 동작의 소리가 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마나 아빠는 최종적으로 그 아이가 방 안 어느 쪽에서 소리가 멎었다는 것을 인지하고요. 잠시 후에 그쪽으로 가만 가서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즉 아이가 놀다가 그 자리에서 깜빡 졸고 있거나 깜빡 잠들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뭔가 그 아이 제 딴에는 신기한 것을 손에 쥐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물끄러미 앉아있는 그런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인데요. 후자인 경우에는 엄마나 아빠의 손이 오게 되면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가 다가오니까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게 그게 무엇이든 그 아이 스스로에게는 소중했던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을 비틀거나 또는 손을 뒤로 감추고 칭얼댑니다. 그러나 이제 잠들어 있는 아이를 가만히 내 손끝에 닿았을 때는 그 아이를 짠한 마음을 가지고 안아다가 조용히 요에 안아서 눕히게 됩니다. 그렇게 전혀 빛조차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엄마 아빠는 아이 키우는 일, 집안일 또는 그 외에 가정 바깥의 일이든 모든 것을 눈을 제외한 모든 감각으로 그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수고로움이라 할까요? 어려움이라 할까요? 곱절도 더 되고요. 세곱절, 네곱절 힘든 어려운 상황에 다다르죠. 아이 그 보드랍고 작은 아이의 손에 방바닥에 그 머리카락은 왜 그렇게 잘도 잡히는지요. 그 아이 손에 잡힌 머리카락 그것을 빼내려고 해보면 아이가 그걸 또 어떻게 단단히 잡고 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죠. 아이 손에는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그렇게 잘도 잡히더라고요. 아마 촉촉한 감이 있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 역시도 우리 딸들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힘들게 키웠지만 어엿하게 잘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사회활동하는 것을 볼 때에 글쎄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럴 겁니다. 누가 거저 키워준 것처럼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고요. 내가 정말 저 녀석들을 키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무궁무진한 그러한 생활의 이야기들, 이것들은 아마 나중에 차례차례
또 얘기 나누기도 하고요. 이곳 저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눌 시간이 곧 있을 겁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걸맞는 맞춤형 그런 복지 정책이나 또는 제도, 그리고 어떤 표식이나 그런 설치물 등등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설치하거나 또는 구상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생활 속 더 체험자로부터의 그런 피드백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기왕이라는 말에 진하게 표시를 하고 싶은데요. 기왕에 보여줄 배려, 관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캔에 기왕에 표시할 점자라면 음료라는 그 자리에 그 음료 내용이 사이다냐 콜라냐 그냥 그 점자로 이렇게 채워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기왕에 베풀어줄 배려, 관심, 도움 이런 것 등을 주기 위한 선의의 그런 행위라면 보다 수혜자의 그런 마음 높이에 가깝도록 그렇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날개쭉지뼈 사이가 그렇게나 간지러워서 꿈틀꿈틀 힘들게 극지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한 사람이 곁에 있는 지인에게 옷을 걷어올리고 좀 긁어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요. 지인이 앞에 앉은 친구의 등을 힘차게 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지러워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양쪽 날개축지뼈 중간 등 그곳이 간지러운데 이 지인은 그 아래 터무니없는 곳을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부탁을 한 친구가 거기 말고 더 위, 그 옆에, 그 위에 하고 계속 주문을 합니다. 최대한대로 지인의 손이 자기가 간지러워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자꾸 부탁을 합니다. 근데 지인은 자기 딴에는 힘껏 원하는 대로 그곳을 찾아서 긁어준다고 긁어주고 이동하지만 그 친구의 간지러운 부분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 두 사람 다 힘들고 짜증스러워집니다. 결국 긁어주던 지인이 손을 털고 맙니다. 그리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간지러움으로 고통받는 친구 역시 힘들고 짜증스럽습니다. 고통스럽고요. 긁어주던 지인은 땀이 뻘뻘 나도록 그렇게 힘들게 긴 시간 긁어줬는데 아직도냐 하고 짜증을 내고요. 간지러워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는 내가 간지러운 부분은 그곳이 아닌데 다른 곳을 긁어대면서 시원하느냐고 물으면 어떡하느냐. 또 그것을 얼마나 긁었든지 그곳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쓰라리고 아프고 간지러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아서 아직도 간지럽고 아프고 간지러워 아주 힘들어하고 아직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두 사람 다 힘들고 짜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원하는 지점, 간지러운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긁어주었다면 두 사람 다 만족했겠죠.
등 뒤에 있는 친구는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것이고, 앞에 앉은 친구는 간지러움이 사라져서 좋은 친구 때문에 간지러움이 사라지고 그 불편함이 해소돼서 즐겁고 행복하고요. 자, 여러분, 두서없이 이어나간 오늘의 순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콘텐츠에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꼭 한 번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파더 천병은 채널에 들어오셨으면 꼭 한 번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함께 벗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소문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